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역동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 청년 취업과 관련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복지 전공자입니다. 사실 복지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일자리는 삶의 영역의 하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저의 작은 소견을 오늘 짧게 15분 안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25년도에 청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일자리부터 차별 권리까지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2개라는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4,500억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준비 단계부터 진입했을 때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부터 만약에 중간에 잠시 쉬거나 실업을 경험했을 때는 도약 재기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충남의 10대 정책이 귀농 귀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구는 아까 최재형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자체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죠. 청년 인구도 줄고 있지만 작년도에 유일하게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청남도의 사업체의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건설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저희 남서울대학교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5개 단과대학에 37개 학과, 또 13개의 연계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글로벌 상경대학과 보건의료복지대학의 학과가 비중이 높은 대학입니다. 아까 최재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남서울대학교만의 일은 아니죠. 천안이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굉장히 많죠. 또 종교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충원도 잘 되고요. 남쪽에 있는 대학들은 천안에 있는 대학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충원이 잘 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거주지가 서울, 인천, 경기다 보니까 원래의 주거지, 본가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 경기의 지원자들이 89%가 되다 보니까 취업률 또한 본거지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최근 자료를 보면 결국 82%가 이 지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충청남도의 정주, 소위 취업을 해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굉장히 안타깝죠. 보건 계열의 2.26%인가요? 정보 계열 이렇게 양분화되는 정도로밖에 지역에 남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지역 청년을 정주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편적인 요인들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점차 연구소, 개발원, 연구원 쪽에서는 폭넓게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을 개선할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주라는 말을 떠올리면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주를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 정책 보고서에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환경, 일자리,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의 돌봄이라는 것까지 확대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를 짧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 은둔, 고립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2년 주기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수행할 때 그러면 응답자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광주시라고 기입을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청년들만 추출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주거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정책의 입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광주시는 참고로 조례라든지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역동적이고 굉장히 그 정책 입안가들이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법안도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주거정책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표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복지전공자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건강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약하다, 어른들이 볼 때는 나약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선입견은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시작했을 때 금방 소진이 되고 우울 증상도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구도 어떤 욕구가 있는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왜 진학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직업훈련을 만약에 제공받는다면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을 선호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는지, 당연히 임금이겠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지표 중에 눈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의향은 88%. 굉장히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갖겠다라는 확률도 73%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거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은둔 집단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책 입안가들이 빠뜨리기 쉬운 집단입니다. 근데 이 은둔 집단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많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둔 지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1년에서 3년 미만이라면 동아줄을 내려서 올릴 수 있다라는 저는 집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는 결국은 취업의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순히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해서 동굴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10번, 20번 지원해서 계속된 학습된 무기력으로 사회에서 멀어져가는 청년이 있다는 거, 이 점도 충남의 정책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요즘에 대학생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부채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바한 돈을 코인을 사고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이 느꼈던 대학의 어떤 행태와 생태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십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앞부분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광주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주에서 머물겠다는 정주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정주의식 몇 프로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타 지자체의 사례, 아까 최재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이런 청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명도 굉장히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작년도 12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지역의 양극화, 소멸은 왜 개선되지 않을까? 아까 최재훈 교수님,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멋지게 산업 클러스터 만들어도 이거는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안 되죠. 오히려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전반적인 환경을 갖춰 놓은 다음에 기업이 오히려 매력적인 지역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이 정책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 중에 취약계층, 고령층, 제조업이 많은 도시잖아요. 제조업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은퇴를 하려면 최소 10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격증 한두 개 사회복지사 따지 마세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1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조업이 많은 충청남도의 예비 은퇴자들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교육을 통해서 또 이익을 담당하실 분들이고요. 그게 지역에 들어온 학생들, 청년들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청년 정책의 슬로건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과 아이를 출산해야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충청남도의 25년도 예산 편성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정주를 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인재를 유출하지 않게 하려면 좋은 인재를 이식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식이라는 거는 다른 토양에 있는 식물을 가져다가 새로운 토양에 심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토양에 이식이 된 식물이 건강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려면 많은 양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대학이 많지만 정주를 하지 않는 이유를 좋은 일자리와 정보와 이런 거는 많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타도시에서 노력하는 앞서가는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 아까 말씀드린 결혼, 출산, 돌봄, 의료,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경주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발굴하려고 여러 부처를 다녀봤어요. 근데 고용과 관련된 담당자는 한 번도 은둔 고립을 발굴해 본 사례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하고 연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지금의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당연히 심리 지원 들어가야 되고요. 지역에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 발굴할지 협업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